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바이올로지 길라잡이 패트릭입니다. 이제 조금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단숨에 되는 시리즈의 또 다른 과목인 생화학으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바이오케미스트리 길라잡이 패트릭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숨에 된 시리즈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저희가 일반 생물학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생물학 2 식생 분진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과목을 갖다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게 되겠고, 생화학 과목이 저도 학부 때 공부하면서 또 대학원 때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생화학 과목이 굉장히 어려워서 선생님 다음 과목 촬영할 일이 있으면 제발 생화학 좀 촬영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여러 같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생화학 강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럼 생화학 강의가 왜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제목 자체는 단숨에 이르는 시리즈에서 두 번째 파트의 강좌에 해당하고요. 레닌저라는 책을 저는 이용을 해서 생화학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화학 강의라는 게 왜 굉장히 어려우냐?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름에서 나타나는데 바이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공부하였었던 생물학이었었어요.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케미스트리는 화학이죠. 그럼 생명 현상을 케미컬, 화학적인 관점, 즉 화학적이라는 관점이 분자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세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생물학도 잘해야 되고 화학도 잘해야 되고 화학 중에서 유기화학 부분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과목을 잘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고 저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목인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들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화학 과목들에서 세부적인 분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생화학을 근거로 해서 메타볼리즘이라고 신진대사, 즉 생물학적인 개념 또는 대사적인 개념을 화학적 또는 분자적으로 설명한다. 이게 메타볼리즘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또는 모lecular biology, 분자적인 세계의 생명을 연구하는 거에 필수적이죠. 또 셀 바이올로지, 세포 수준에서의 분자적 현상을 설명하는 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과정, 이뮤놀로지라고 하는데 면역 과정을 역시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유전학적인 분야. 엔지몰로지라고 하는 그 효소학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화학적, 분자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생화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생화학을 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찾는지 굉장히 중요하시게 되겠죠. 어떠한 옵션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저희가 이제 요즘에 메디컬이라고 하는 의료 쪽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쪽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질병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럼 질병을 갖다가 화학적, 분자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걔가 생명체 내에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렌식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이 법의학, 범인 잡는 거, 억울한 사람 구해주는 거, 그런 거에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사이언티스트, 간호학이라고 하는 분야, 헬스케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생명과학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피지션 어소시에이트라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질병을 고치거나 질병이 왜 생겼는지를 갖다가 분자적 수준에서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또는 화학적인 수준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pharmacologist, 그러니까 우리가 약학에 관여되는 분들은 약을 만드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으로 일어나는지, 어떠한 약을 썼을 때, 어떤 화학물질을 썼을 때 그것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연구하시는 데는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아주 작은 세계를 가지고 작은 세계에 뭐 로봇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고치는 과정에도 사용이 됩니다. 생화학을 잘하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생화학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교재를 어떤 구성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선정한 고전은 월드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인 레닌저라고 하는, 레닌저 프린시플, 원래 명칭은 레닌저 Principles of Biochemistry라고 해서 레닌저의 생화학 원리라는 교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수다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노래가 1등이다, 어떤 영화가 1등이다, 드라마가 1등이다, 그런 거를 쭉 랭킹을 달게 되는데, 여기 레닌저 Principles of Biochemistry가 언제나 1등이에요. 가장 많이 읽혀지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2등 교재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Fundamentals of Biochemistry라고 해서 우리가 보트가 지은 책이고요. 이게 2등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다른 과목이에요.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and Genetics. 이 책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고요. Harper's Illustrated Biochemistry, 약간 의학도들한테 조금 더 치중이 되어지는 그런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또 다른 이제 에디터가 선정을 한 것인데, 역시 Editor's Choice에서 Leninger's Principles of Biochemistry가 완전 1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 임프루먼트 레이팅도 그렇고요.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바이오케미스트를 갖다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2등은 보트 교재에 차지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3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케미스트리 크리스마니진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약간 비기너한테는 맞지 않는 조금 들어간 그러한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가장 1등 교재인 레닌저 책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레닌저 책이 굉장히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이고, 전체의 챕터가 27개의 챕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만도 우리가 알고 있는 1051페이지, 앞에 있는 목차 같은 거 뺐거든요. 요런 게 1051페이지에 해당하고요. 챕터마다 그림이 30장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 27챕터면 약 800여 개의 그림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자랑처럼 들으시면 좀 미안한데요. 제가 여기는 800개의 그림을 거의 빼지 않았습니다.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다르시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마다 어느 분야에 관심을 계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교재 800개 그림을 거의 빼지 않고 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아마 레닌저의 Principles of Biochemistry를 가지고 저랑 같이 수강을 하시게 되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다른 교재를 써요. 그런데 이 강좌가 대체 그럼 도움이 되나요? 이런 말들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는 교재들을 챕터별로 쭉 나열했고, 챕터 간의 상호 호응도 변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쓰는 교재가 뭐라고요? Leninger's Principles of Biochemistry입니다. 챕터가 총 27개로 되어져 있고요.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메인 컨셉은 오버뷰 빼고요. Structure and Catalyst, 구조와 촉매에 대한 내용들 담겨져 있고요. 이것들이 되고 나면 Bioenergetics and Metabolism이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학과 대사에 대한 챕터가 할애가 됩니다. 22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Pathway라고 하는 생명의 정보, 유전 정보를 다루는 분야예요. 이 파트가 23에서 27까지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레닌저의 주요한 교재의 목차가 되어지겠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책이 뭐라고 그랬죠? 보트의 Fundamentals of Biochemistry라는 책입니다. 이거와 변환조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만약에 챕터 4에 해당하는 아미노애시드를 배우고 있다, 또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챕터 3로 넘어오셔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저희 학교에서는 보트 책을 쓰는데 챕터 9에 리피드, 바이오레이어 앤 멤브레인을 배우고 있어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 챕터 열에 지질이라는 파트가 있게 되고요. 또 그 밑에 생체막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호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교는 또 국내에서는 여기에 있는 레닌저 책만큼이나 많이 읽히진 않지만 또 스트라이어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스트라이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챕터는 33개에 해당하는 챕터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로 호환이 되어지고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이제 중간에 존재하게 되는데, 흰색으로 표현된 거요. 레닌저 책이 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책인지가 이러한 비교표에서도 상당히 잘 보여지게 되는데요.
레닌저는 빈칸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빈칸이 없을 정도로 모든 책의 모든 개념을 갖다가 수록한 책이 레닌저이고,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어떤 교재를 사용하시든지 이 호환표를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슈라이어에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저는 9장의 촉매 전략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 표를 가지고 효소 파트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저는 또 그럼 학교에서 21장의 글라이코젠 대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얼른 넘어오셔야 돼요. 챕터 14의 글라이콜리시스, 글루코네오제나시스, 펜토스 포스페이트 파스웨이, 이 부분으로 넘어오시면 쉽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한 가지 교재는 또 어떤 교재냐면 그 의학 계열이나 간호학 계열이나 굉장히 많이 쓰는 교재이기도 한데, 리핑컨스 Illustrated Review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시리즈예요. 리핑컨 책이 엠브리올로지, 히스톨로지 그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네토미, 해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재의 시리즈 중에 바이오케미스트리 시리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챕터 4의 fibrous protein, 섬유 단백질을 배우고 있어요. 얼른 넘어오셔야 돼요. 레닌저체의 단백질의 기능 챕터 5로 넘어오시면 같은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약간 그 의학 계열, 간호학 계열이 추정되기 때문에 조금 빈 챕터들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보시기엔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아미노아시드 챕터 20과 21에 아미노아시드의 데그라데이션, 분해와 생성, 스페셜라이제이션 되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오는데 이 편한표에서 아미노산의 산화, 요소 생성 파트로 넘어오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과 제자들이 물어봤었던 대체 다른 책으로 공부하는데 이 레닌저 강의가 도움이 될까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 이 책이 모든 개념을 다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피스, 생화계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명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호환표를 사용을 해서 공부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된 레닌저의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책의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닌저 생화학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쪽에 overview가 존재하게 되고요. 챕터 1에 해당됩니다. 이 챕터 1에서는 이 책에서는 뭐를 배울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딘가를 공부하려고 하면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를 간다는 걸 알아야지만 저희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밝혀주는 챕터 1가 챕터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Structure and Catalyst라고 하는 토픽을 주제로, 여기는 구조와 촉매 과정이죠. 여기에서 챕터 2부터 12까지 약 10개의 챕터를 할애를 하여서 어떠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거대한 분자들의 구조와 그런 것들이 촉매로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토픽 2에서는 Bioenergetics, 생체 에너지학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energetics, 즉 에너지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또는 유리한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신진대사 부분들도 잘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챕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단 과정 또는 호흡 과정,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미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핵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챕터는 챕터 13에서 22까지의 10개의 챕터가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게 되면 토픽 3는 Information Pathway라고 해서 생물 정보학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생물 정보냐? 그렇습니다. Genetic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변환이 되어져서 우리 몸에서 생체 분자들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게 Information Pathway이고, 챕터 23에서 27개라고 하는 약 5개의 챕터가 할애가 되어져서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각각의 챕터를 갖다가 최소 하나 또는 최대로는 3개의 강좌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강좌 수는 55개가 넘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강좌들을 쭉 따라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화를 갖다가 저와 함께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레닌저 생화학이지만 다른 교재 어떤 거를 사용을 하셔도 변환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저랑 단숨에 이해되는 시리즈 앞쪽에 존재하게 되는 일반 생물학 파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아시겠지만 저는 토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요도 무척 중요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뭘 배워야 할지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챕터의 첫머리는 이런 식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그 챕터를 배울 거를 전체로 요약을 했고요. 여기에서 P라고 한 게 이 책 자체가 Principles of Biochemistry 있잖아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게 Principles,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나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죠. 이 파트는 챕터 23에 유전자와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챕터가 되겠고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핵이 존재하게 되고 핵에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DNA에 암호화되어져 있으며, 이런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DNA 이중 나선의 형태로 되어져 있고 점점점 꼬이면서 크로마틴이나 염색사, 크로모솜이나 염색체로서 뭉치게 되어진 형태로 발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챕터 23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원리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원리는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면 2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 만들려고 하면 전사 과정이라고 하는 DNA에서 RNA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패키징 되어져서 포장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세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식세포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수정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용이하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원칙은 염색체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염색체가 총 23쌍, 46개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약 3만 개 정도의 지인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는요,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틀림 스트레스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DNA는 B형태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B형태의 DNA들도 보시는 것처럼 패키징,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DNA 이중 나선이 원래 이렇게 이중으로 꼬여진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구조이지만, 여기 있는 세포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데미지, 손상이 굉장히 극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포장이 되어져서 이것을 염색질,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라든지 염색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져 있는 네 번째 프린시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화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나 RNA 같은 것들이 염색체가 구조를 유지함에 있어서, 아마 저랑 일반 생물학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히스톤 프로테인이나 스캐폴드 프로테인이나 지지대 단백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염색체의 구조가 안정화되어지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하나의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식으로 그 챕터의 토대를 또는 개요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토대가 잡히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그림은 저희가 이제 하나의 챕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과목,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생화학, 해부학, 조직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그거 전부 다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림이 이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점수로 직결되어지고 이해 정도를 파악하게 되는 유체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의 굉장히 중요성을 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챕터 10 리피드에 대한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리피드에 대한 것들은
총 페이지 숫자가 22페이지 정도 돼요. 페이지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의 챕터마다, 하나의 장마다 최소 두세 개 정도의 그림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35개 정도의 그림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그림들, 요런 그림들이요. 저 하나도 수업에서 안 빼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들을 다 다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위 말하면 그런 거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네,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이 하나도 빠져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가지고 쭉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어떤 학교, 어떤 교재에 따라서든지 다 따라오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 10번째에서 나온 22페이지 35장의 그림들을 아마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 20여 장의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저와 함께 쭉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다 끝났으면 저는 또 어디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약의 중요성이죠. 저는 챕터가 늘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대를 잡아서 저랑 같이 쭉 공부를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챕터의 마지막에 갔다가 요약을 해서 대체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공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요약 챕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맨 공부의 마무리는 요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챕터 25의 RNA 메타볼리즘, RNA 대세에 대한 요약이에요. 25.1이라고 하는 컨셉에서는 DNA에 의존한 누구요? RNA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저희가 그때 뭘 배웠느냐면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RNA의 합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였고요. 이런 것들은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위에서 시작된다. 촉진자 부위라고 하죠. 이런 데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어요. 이런 과정이 끝나는 건 세균에서 low factor라고 하는 팩터의 도움을 받아서 총결이 된다. 그런 것들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엑세프에서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세 종류가 있는데 RNA 폴리머레이즈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였고,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all RNA를, 2 같은 경우에는 mRNA를, 3 같은 경우에는 일부 all RNA와 tRNA 합성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진핵생물이에요. 진핵세포에서는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RNA 프로세싱 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도 공부하였고요. 또 여기에는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을 갖다가 일으키는 팩터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general 일반적인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specific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뭘 배웠느냐, 이러한 RNA 전사 과정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이러한 그 과정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액티노마이신 D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전사 과정을 억제를 시켜서 사용이 되어지게는 보통 우리가 마이신 이런 거 쓰면 항생제거든요. 그런 항생제 물질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는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챕터 25 중에 25점을 하나만 저희가 정리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다 들으시고 시험 직전에 내가 뭘 배우셨는지 또는 요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강의를 2배속으로 들어도 보통 제가 하나의 챕터를 50분에서 70분 정도로 촬영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는 요약, summary note, summary concept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실 수 있고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가셔서 저와 함께 다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화학적인 세계를 탐험하게 될 여러분들의 바이오케미스트리 길라잡이 패트릭입니다. 자, 이제 본 수업에서 만나 뵙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